모든 건 아버지의 낡은 앨범, 그 속에 있던 흑백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어요. 흑투성이 얼굴로 환하게 웃는 아버지와 어린 삼남매. 돈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수십 년 후에가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삼남매 중 둘째, 박민준이에요.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과수원과 낡은 시골집을 지키며 편찮으신 아버지를 홀로 모시고 살았어요.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고요. 서울에서 잘나가는 형과 강남으로 시집간 동생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내가 고생이 많다는 그들의 말이 진심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바쁘니까 그럴 거라고요? 고요하던 시골 마을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 전체가 신도시 개발 부지로 수용된다는 소문이었죠. 평생 농사만 짓던 땅에 수십억, 수백억의 보상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그저 뜬 소문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군청에 아는 사람까지 동원한 이장님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못을 박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탐욕과 기대감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죠. 그날 이후 제 휴대전화는 불이 났어요. 수십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먼 친척들까지 갑자기 제 안부를 물어왔죠. 그 속셈을 모를 만큼 제가 어리숙하진 않았지만 기분이 씁쓸하긴 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준아. 그 소문 진짜냐? 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으로 잔뜩 들떠 있었죠. 제 안부나 아버지 걱정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형과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동생의 전화가 울렸어요. 오빠, 이거 대박이야.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라며 제잘거렸죠. 돈 앞에서 사람의 본색이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단 한 번의 예고도 없이 형과 동생이 시골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양손에는 최고급 과일 바구니와 비싼 한우 세트 같은 걸 잔뜩 들고서 말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도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나 겨우 내려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아버지는 오랜만에 모인 자식들을 보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저는 불안했고요. 형과 동생은 마치 효녀 경연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고 입에 음식을 넣어주며 온갖 살가운 행동을 다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창밖의 과수원과 밭을 곁눈질했어요. 그 눈빛은 마치 값비싼 보물을 확인하는 도둑의 눈빛 같았죠. 그 어색한 효자 코스프레는 저녁상이 들어오자마자 막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형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이 땅, 전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상속 문제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동생도 바로 거들었어요. 맞아요. 보상금 나오면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식들한테 똑같이 3분의 1씩 미리 증여해두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의 안부보다 땅 명의가, 보상금 분배가 먼저인 사람들이었어요. 미리, 깔끔하게 같은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밥만 드실 뿐이었죠. 그날 밤 잠든 아버지를 뒤로하고 형과 동생은 제 방으로 쳐들어왔어요. 박민준, 너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 구슬려서 땅이라도 미리 받아냈냐? 형이 저를 다짜고짜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동생의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오빠,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저 땅 보상금 하나 보고 버틴 거잖아. 근데 그걸 오빠가 다 먹겠다. 어림도 없지,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우에는 이미 산산조각 났죠. 다음 날부터 그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압박했어요. 인감도장은 어디 뒀는지, 땅 문서는 어디 있는지 계속 캐물었죠. 아버지가 대답을 피하시면 저를 도둑놈 취급하며 째려보기 일쑤였어요. 며칠 후 형은 변호사라며 웬 낯선 사람까지 데려왔어요. 법적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 떠들어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라도 바라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어요. 아버지는 결국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눕고 마셨어요. 며칠 만에 헬쑥해진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추악한 연극을 제 손으로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와 형, 동생을 모두 거실로 불렀어요. 다들 들으세요. 저는 품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죠.
두 사람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이게 뭔데? 형이 물었어요. 땅 문서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열어보세요. 형이랑 미나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거니까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 대신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뭐야 이게? 박민준,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형이 서류를 구기며 소리쳤어요. 3년 전 아버지께서 저한테 증여해 주신 겁니다. 평생 이 땅 지키며 살아달라고,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눈은 형과 동생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당장이라도 제게 달려들 기세로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때 힘겹게 몸을 일으킨 아버지께서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내 정신이 멀쩡할 때 내 손으로 직접 넘겨줬다라고요. 돈 냄새 맡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너희 같은 놈들한테는 한 평도 줄 수 없다. 어서 나가거라. 아버지의 불호령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아버지에게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을 찾아올 생각도, 아버지 아들, 딸인 척도 하지 마오. 당신들한테는 이제 가족도 고향도 없어 오라고 선언했어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으며 떠났어요. 차가 사라지자 집안에는 거짓말 같은 정적이 찾아왔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신도시 개발은 다른 지역으로 확정됐고 우리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만약 보상금 소문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들을 좋은 가족이라 믿고 살았을까요? 수십억 보상금은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보다 값진 진실을 얻었어요. 가짜 가족을 걸러내고 진짜 내 편인 아버지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돈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은 그 가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